지난주 정부의 8.15 가석방 대상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가려서 언론에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현재 부영그룹을 상대로 분양 전환 가격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이 수백여 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는 그런 비판이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이영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는 이 문제로 수년간 저희들이 인터뷰를 해오고 있는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대표님.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부산 경남 불교방송 BBS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부영의 온갖 횡포를 알게 되어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부영연대를 결성하고 활동한 지 벌써 한 14년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부영은 이제 정부의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해서 재계 17위까지 오른 민간 기업입니다. 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인데요. 네. 부영 이중근 회장이 형사사건에서 2년 6개월의 유죄를 확정받아서 도국 중이었고 네. 더욱이 전국적으로 민사소송이 9년이 지나도록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되고 진행 중인 상태에 있어서 네. 마음이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네. 가석방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형의 어떤 60% 이상은 지금 집행이 된 상황이겠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이제 출소될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전혀 이번 가석방에 포함될 것이다라는 것은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대표님? 네, 워낙 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분이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네. 가석방 예정일 이틀 전에야 이제 일부 기사를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정부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시켰는지 또 가석방의 이유는 무엇인지 참 도무지 밝히지 않으면서 아무도 모르게 가석방을 하려 했다는 것이 지금도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도 가석방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언론 기자들이 출소 당일날 남부구치소 앞에서 질의를 해도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귀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중근 회장 혐의는 어떤 거였습니까? 지금 확정 판결을 받은 대표님. 네, 형사사건에서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이제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었는데요. 배임과 횡령, 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혐의인 임대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판결이 되어서 당시에 너무 많이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네. 핵심이었던 부분에 대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가 무죄가 됐군요. 네. 네,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된 배임 횡령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는 참 이상한 판결이 있었죠. 네. 이 부분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는 아쉬움도 컸겠어요, 대표님.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가 가장 중요한 혐의였는데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게 과연 검찰의 올바른 수사와 재판이었는지 참 아직도 많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관련해서도 이 최종 결론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그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어요, 대표님. 네, 아무래도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연관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난해 8월부터 이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핵심 사건들이 이제 판례가 선고되었긴 하지만 그 판례가 선고된 이후에 1년이 지금 지난 상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이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중근 회장을 가석방 해줬다는 것이 참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네. 지금 민사소송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현 단계가? 네, 한 수백여 건이 지금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 지난해 8월에 이제 대법원에서 중요 사건들의 판례가 선고되고 난 이후에 파기환송심이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그 외에 대법원 사건을 보고 재판을 속개하려고 했던 나머지 1, 2심 사건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이중근 회장
가석방과 관련해서 결정 철회 등을 지금 요구를 하면서 크게 반발하고 계신데요. 네. 구체적인 그 사유들에 대해서는 뭐 앞서 언급을 좀 해주시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말씀하신 것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 형사사건이 좀 아쉽게 판결이 났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적인 형사처벌의 문제이지만 그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전국의 그 수많은 부영 임차인들의 권리 회복에 달린 문제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실제 그 대다수 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건은 민사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그 민사사건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중근 회장까지 풀어주게 되면 네. 이 소송이 더 지연되거나 아니면 피해 금액을 대폭 축소하는 어떤 그런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네. 지금 민사소송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면 피해자들의 구제 금액에 대해서도 네.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아마 그게 가장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각 법원에서 관련 민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좌우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부영과 관련한 재판과 관련해서 시민연대의 어떤 부영연대의 앞으로의 활동 계획들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어떻게 조금 네. 지금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정부가 부영기증군 회장을 상대로 한 수백 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네. 아무런 대의 명분도 없고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아무도 모르게 가석방을 하려다 발각되었는데요. 네. 끝내 가석방을 해서 민사소송에도 부영의 봐주기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고요. 네. 이미 부영 외에 다른 그 민간 공공임대 사업들에 대한 확정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영에게만 법과 그 현재의 판례에도 없는 기준으로 파기환송심을 판결한다면 그것만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걸고 법령과 대법원의 기존 그 판례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번 가석방이 앞으로 남아있는 민사소송에 관련해서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가장 네. 큰 우려인 것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네. 지금 수백 건의 진행 상황 중에 핵심적인 포인트 몇 가지만 좀 찝어주시죠. 현재 소송 상황. 네, 제일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되는 것은 이제 그 임대 의무권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분양전환을 하면서 네. 그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건축비를 그 표준 건축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할 것이냐가 주요 쟁점이 되는데요. 네.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존 판례에 의거해서 그 상한 가격인 표준 건축비가 아니라 실제로 투입된 취득세 과세 표준에 의한 그 실제 건축비를 산정을 해야 한다. 네.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파기환송심이나 각급 1, 2심 법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뭐 고민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제기 9년, 이제 거의 10년이 돼가도록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임차인들을 그 고통을 가중시키는 어떤 사법부의 어떤 발행이다. 그래서 뭐 올해 안에는 그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네. 사법부, 민사재판부에서 뭐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표준 건축비가 실제 건축비보다 더 많이 산정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네. 그 차이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저희들이 그 수백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 네. 그것을 사례별로 이렇게 봤을 때 대략 네. 작게는 약 5,600만 원에서 네. 많게는 뭐 한 1,500만 원 정도까지 그 단지별로 이 부당이득 금액의 차이는 좀 있지만 네. 한 평균적으로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네. 부당이득으로 세대당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당 이러니까 이 세대를 합친 전체 금액은 상당히 크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추산으로 했을 때, 네. 뭐 전체 한 30만 세대로 계산을 해보면, 네. 뭐 2, 3조 원대에 이르는 뭐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지난해 8월 달에 대법원에서 여러 사건을 판결을 하면서 그 민사소송의 청구 소멸시효를 그 민법의 10년이 아닌 상법의 5년으로 판결을 네. 했습니다. 네. 굉장히 잘못된 판례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를 5년으로 확정 판결을 하면서 현재까지 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아주 대다수 한 70-80%에 이르는 전국의 임차인들은 소송을 제기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그렇군요. 그런 아주 안 좋은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나머지 자녀 세대들에 대한 민사소송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은 정말 그 유전무죄 그 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법부의 관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민간 공공임대 주택 사업 관련해서는 이미 판례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구역만 사법부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해서는 부역만 특히 사법부가 좀 간대한 게 아니냐, 뭐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미 뭐 LH 주택공사에 대한 판결은 뭐 이미 나서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 네. 또 부역 외에 다른 민간 공공임대 사업자들도 있거든요. 네. 실제로 소송이 제기됐었고 만 4년 만에 뭐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게 2016년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 그분들은 2012년도에 소송을 제기해서 4년 만에 확정 판결을 받아서 피해를 회복받았는데 네. 부영은 2012년도에 똑같이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파기 한송심조차 1년째 진행되고 있는 조합 한 10년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참 얼척없는 사법 관행이 좀 개혁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파트 그리고 뭐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중서민층에서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유사한 피해들은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오늘 뭐 전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래도 네, 마지막으로 언급하실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말 정부하고 국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 수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인 도시주택기금을 부영에 지원했지만 부영 이중구는 그 기금과 무주택 서민들이 임대료 및 부당한 분양전환 대금으로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을 해서 재개 17위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 서민들보다는 부당 이득을 취한 부영 이중근 회장에게 턱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고 그 형을 채우기도 전에 가석방을 했습니다. 과연 서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반성이나 사죄조차 하지 않는 부도덕한 기업 총수이면서 더구나 국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위해 대거 민사소송을 진행 중임에도 가석방을 해준 정부가 너무나 원망스럽습니다. 발생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현재 치솟을 대로 치솟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 또한 지금 상태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루인 민사소송 재판부에서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서 법률과 양심에 따른 합리적 판결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철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였습니다.